자, 우리 지금까지 배운 이론 내용을 가지고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 옴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옴의 법칙을 가서 보면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이 나오죠. R은? V는 IR이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다라고 하는 게 옴의 법칙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를 가서 보니까 이 문제는 저항을 기준으로 출제를 한 것이 아니고 전압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럼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V는 IR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문제에 적용하면 됩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류와 저항이 모두 다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정답 가서 보면은 두 번째, 전압은 전류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항에 비례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수신기 안에 내장되어 있는 축전지의 용량이 있는데 이 경우에 0.4의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을 든대요. 이때 그럼 몇 시간 동안 쓸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부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류가 걸리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냉장고, 컴퓨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류가 필요하죠. 그래야 전기가 통해야 작동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한 물건 부하. 그 부하에 0.4짜리의 전류가 들어가야 그 물건이 작동을 한대요. 그럼 몇 시간 동안 돌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이 축전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냐? 전력량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위를 좀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A와 H로 되어 있죠.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류라고 볼 수가 있고 H는 아우어예요. 시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시간은 초 개념으로 세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우어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답에서도 지금 뭘 했으니까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어차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시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서 말하는 이 축전지 용량 6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전기량 혹은 전하량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량이 몇이라고요? 6이라고요. 근데 그 부하는 0.4만큼에 대한 전류가 필요하대요. 그럼 몇 시간 돌릴 수가 있습니까? 15시간이다라는 거죠. 단위로만 한번 확인을 해보더라도 AH죠. 0.4 암페어죠. 서로 약분, 결국엔 아우어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회로에서 A와 B 사이의 합성저항은 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합성저항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합성저항을 고려를 하려면 직렬과 병렬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죠. 자, 직렬이라고 하는 거의 합성저항은 전부 다 더하면 돼요. 몇 개가 됐던지 간에 계속 더하면 돼요. 근데 병렬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합분의 곱이었었죠. 그래서 R1, R2 분의 두 개로만 할게요. 그냥 R1 곱하기 R2다. 합분의 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두 개만 할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를 가서 볼게요. 직렬인지 병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A부터 B까지 가서 보면 요 회로와 요 회로는 서로 직렬이에요. 그쵸? 근데 요 자체만의 회로를 가면 둘은 뭐예요? 병렬이에요. 그럼 요거는 직병렬 모두 다 이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병렬부터 갈 거예요. 왜 병렬부터 가요? 전체에서 작은 개념부터 먼저 가야 되거든요. 병렬로 먼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묶음과 이묶음이 직렬이니까 병렬부터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병렬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성저항 합분의 곱이니까 2 더하기 2 분의 2 곱하기 2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4분의 4니까 결국 값이 1옴입니다 라고 하는 저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합성저항을 가서 보겠습니다. 합분의 곱이죠? 3, 3이 나왔으니까 합분의 곱이다. 그럼 결국 6분의 9라고 하는 거니 약분하게 되면은 1.5라고 하는 저항값이 나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렬 봐야 되죠. 직렬은 둘을 더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과 1.5를 서로 더해주면은 합성저항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결과는 2.5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률회로에서 도체를 아주 균일한 채적으로
그러니까 사이즈는 같다는 거죠. 부피는 같대요. 근데 길이를 10배로 늘릴 거라고 합니다. 이때 도체의 저항은 몇 배가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도체의 저항을 구하는 공식 뭐였어요? 우리 도체의 저항은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 곱하기 길이, 그리고 하나는 반비례하는 게 하나 있었죠. 단면적과는 반비례한다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길이를 몇 배를 늘렸대요? 10배를 늘렸대요. L이라고 하는 게 길이니까 거기에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였다. 근데 사이즈를 늘렸더니 저항은 고유 저항 곱하기 10배 길이를 늘렸습니다. 근데 균일한 최적이래요. 부피의 부피는 그대로다라는 거죠. 그럼 단면적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단면적. 이 10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10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없어지니까 원래 값의 부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피 같은 거를 구할 때 여기 아래 밑변 가로 곱하기 세로하고 높이 하잖아요. 결국에는 면적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면적 곱하기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길이를 10배를 늘렸다. 그러면은 이 사이즈, 면적 자체는 똑같이 10배를 줄어야만이 전체적인 부피는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 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우 A분의 L은 곱하기 10분의 1분의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은 10이라고 하는 거는 1분의 10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내항끼리 곱한 거는 아래 분모로 가는 거고, 외항끼리 곱한 것은 분자로 가는 거고, 100. 그래서 결국엔 요 자리가 100이 들어간다. 그럼 기존보다는 저항값이 몇 배 된 거예요? 100배 된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와트세크와 같은 건 무엇이냐? 자, 와트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전력에다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 뭐예요? 전력량이 되는 거죠. 우리 시간이면 량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다? 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기호를 W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단위는 줄이다. 그래서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줄의 법칙에 관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량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바꾼다? 열량으로 바꾸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전력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단위는 줄이었다면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1줄이라고 하는 것은 열량은 0.24 칼로리다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럼 전력량이라고 하는 걸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W라고 하는 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VIT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의 단위는 무엇이다? 줄이다. 자, 그럼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H라고 우리가 기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H라고 하는 거는 PT, 전력. 똑같아, 전력량. 거기에다 몇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0.24를 곱하면 되죠. 0.24에 PT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P라고 하는 것은 VI니까 0.24 곱하기 VIT다. 이때 단위 칼로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에 적용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를 가니까 열량이니까 H라고 나와 있는데 I제곱 RT라고 나왔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VI라고 하는 것, I는 R분의 V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바꿔서 0.24에 V는 IR이니까 I제곱 RT다라고도 변환시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0.24 안 나왔네. 1번 안 되죠. 단위를 봐야 되죠. 단위 뭐라고 나왔습니까? 줄이라고 나왔으니까 칼로리로 변환하기 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VI라고 하는 건 I제곱 RT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는 맞는 내용이다. 두 번째를 가서 보니까 두 번째 단위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칼로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0.24 I제곱 RT 칼로리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를 와서 보니까 4.2분의 1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칼로리라고 나와 있어요. 칼로리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0.24라는 게 들어갔는데 왜 4.2분의 1이 들어갔을까? 제가 이론 때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줄이라고 하는 것은 0.24 칼로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몇 줄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0.24분의 1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옆으로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럼 1칼로리만 남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때 또 다시 여기 나와 있는 0.24분의 1을 가서 보게 되면 얘를 계산하면 되죠. 0.24분의 1을 계산하면 같은 값으로 4.18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냥 올림 처리해서 4.2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럼 4.2로 그냥 적도록 할게요. 4.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4.2줄이라고 하는 건 1칼로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1줄로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1줄로 바꾸게 되면 4.1을 옆으로 이항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2분의 1칼로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줄일 때 4.2분의 1칼로리예요. 우리가 줄을 칼로리로 바꾸기 위해서 0.24를 곱한 것처럼 여기에 그럼 몇을 또 곱하면 되는 겁니까? 4.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고 VIT다. 혹은 I제곱 RT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을 가서 보게 되면 4.2분의 1 I제곱 RT 칼로리다 라고 해서 네 번째도 맞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3번 같은 경우에 0.12는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정답 3번이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어느 도선의 길이를 2배로 하고 전기 저항을 5배로 하려면 도선의 단면적은 몇 배로 됩니까? 물어봤죠. 도선이래요. 길이 나와 있고 저항 나와 있고 단면적 나왔다. 그럼 또 우리는 무슨 공식 떠올리면 되느냐? 도체의 저항을 떠올리면 되는 거다.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저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뭘 물어봤어요? 단면적을 물어봤어요. 결국엔 A를 물어본 거죠. 그럼 A를 두고 나머지 이항시켜주면 되는 거죠. 공식 먼저 만들어 보게 되면 고유 저항 곱하기 저항분의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값. 근데 여기에다가 변화를 좀 시켜줬대요. 길이를 몇 배로 했다고 합니까? 2배로 했다고 합니다. 얘가 첫 번째 원래 값. 근데 두 번째로 A라고 하는 거에서 길이를 2배로 해줬대요. 여기 2로 2. 예. 왜냐면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정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도체니까. 그래서 그대로고 길이가 2배로. 그리고 저항을 몇 배로? 5배로. 5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꾸릴 수가 있고요. 이거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해주면 로 R분의 L 곱하기 5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원래 것보다는 몇 배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원래 것은 요거였어요. 이거 원래 것이었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숫자만 내가 계산해보면 되는 거죠. 이거 몇 나옵니까? 0.4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것보다 0.4배가 됐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공식만 알면 다 대입 가능해요. 자, 다음 문제. 어떤 옥내 배선에 380V에 대한 전압을 가했더니 0.2mA에 대한 누전 전류가 흘렀다고 합니다. 이 배선에 대한 절연 저항은 몇 메가옴이냐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항상 전압과 전류와 그리고 저항값이 나왔을 때 그때 사용했었던 단위들을 가서 보시게 되면 전압은 볼트라는 걸 썼고요. 그리고 전류라고 하는 것은 암페아를 썼고요.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건 옴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전압 그대로 제대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뭘로 나왔어요? 밀리암페어로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도 옴이 아닌 메가옴을 물어봤죠. 그러면 전부 다 단위를 변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위 변환은요, 가장 첫 번째, 우리 교재 가장 앞부분 가면은 기초수학 있죠. 거기에 단위 변환하는 방법 적혀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그럼 위로 가서 볼 텐데 0.2 메가암페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암페어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메가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면 암페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암페어가 된다는 거죠.
단위 변환. 자, 그리고 메가옴으로 와서 보도록 할 텐데 원래 자, 메가옴에서 옴으로 먼저 바뀌는 걸 가서 보게 되면 메가옴에서 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가장 기본으로 바꾼다라는 걸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선 곱하기 10에 6승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원래예요. 앞에 있었던 메가옴이라고 하는 거에 10의 6승을 곱해주게 되면 옴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반대죠. 옴이라고 하는 걸 메가옴으로 바꿔라고 했습니다. 그럼 옴을 메가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반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 대입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요것과 두 번째 요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항값을 물어봤으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I라고 하는 거 전류 가서 보겠습니다. 몇이래요?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단위는 몇이 들어가는 거다? 암페어. 여긴 볼트. 암페어가 들어가야 된다. 암페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전압이라고 하는 건 볼트 그대로 주어졌으니까 380볼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구하게 되면 단위가 몇이 나오는 거다? 옴이 나오는 거다. 왜냐면 우리 저항은 그냥 원래가 옴이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다? 메가옴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럼 옴에서 메가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몇 해준다?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값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1.9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네, 하나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설을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단위 변환이 잘못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좀 정정해 주시면 봐주시면 돼요. 나중에 정오표 작성해서 한 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동화자 탐지 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길이가 500m라고 합니다. 이때 종단에 8kΩ에 대한 저항이 있대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 변환해줘야 되는 거죠. 우린 저항을 옴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으니까 8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옴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24V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전압을 줬다고 합니다. 이때 도통시험을 했을 때 전류는 약 몇 미리암페어냐? 단위 변환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죠. 우리 앞에서 방금 앞에 문제에서 암페어, 미리암페어라고 하는 것을 암페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그럼 반대로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암페어를 미리암페어라고 바꾸라고 나와 있으니 곱하기 10에 3승을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선의 저항률 나왔고요. 그리고 동선에 대한 단면적까지 주어졌습니다. 이때 접촉 저항 등은 없다고 본다. 근데 앞에 있는 단면적도 좀 가서 보게 되면 원래 단면적에 대한 단위는요. 메타 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뭘로 나왔어요? 밀리메타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요 단위를 메타 제곱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똑같아요.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바꾸기 위해 곱하기 10의 3승을 했던 것처럼 이거 밀리 없애주기 위해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게 된 건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I. 그럼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내가 적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24V의 전압을 줍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했어요.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오예 종단 저항 나왔네. 그대로 대입 안 된다는 거죠. 왜? 종단 저항이라고 하는 건 회로 끝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회로 자체도 저항이 있다라는 걸 지금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회로 자체, 동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값을 알려줬죠. 그럼 그 도체에 걸리게 되는 저항을 내가 또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전압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아래에 들어가는 저항 같은 경우는요. 종단 저항이 있으니까 종단 저항에 대한 값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선 자체에 대한 저항값도 있다라고 알려줬으니까 그 도체 자체의 저항값, 즉 선로에 대한 저항값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를 대입을 하나하나씩 하면 되는데 그럼 전압은 24니까 그대로 넣겠어. 종단 저항은 8인데 킬로옴이니까 바꿔서 8,000을 넣겠어. 그리고 선로 저항은 뭘 넣어야 돼? 도체의 저항이라고 하는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도체의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도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저항이 1.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고, 그리고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2.5라고 나와 있는데 단위 변환해줘야 되는 거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도체의 길이. 길이 안 나왔는데? 첫 번째를 가서 보니까 감지기 회로가 가지고 있는 길이. 감지기 회로 자체가 전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걸 도체의 길이로 보는 거죠. 500m가 있다고 하니까 500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걸 계산하면 제가 미리 좀 계산을 해왔어요. 이거 계산하면 3.38이라는 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3.38이라고 하는 게 선로 저항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종단 저항이라고 하는 건 8,000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8,000 더하기 3.38에 전압은 24V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구하게 되면은 우리 단위가 몇이 나오는 거다? 암페아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럼 밀리암페어로 내가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하기 10에 대한 3승까지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3밀리암페아라는 값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이구, 죄송해요. 우리 이거 교재상으로 지금 교재는 제대로 들어갔어요. 우리 PPT만 좀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 가서 보면은 3이죠. 3. 3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내가 8번에 있는 걸 가지고서 그대로 좀 넣어줬나 봐요. 틀려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 맞으니까 3이라고 좀 정정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옴과 40옴이 병렬로 되어 있대요. 이때 20옴에서 흐르게 되는 전류가 10A라고 하게 되면은 총 전류는 몇입니까? 물어봤죠. 자, 그럼 그림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옴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고 40옴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20옴이고요. 그리고 아래가 40옴. 이 병렬 회로에서 20A에 흐르고 있는 전류값이 10A다라고 하게 되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몇입니까?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그럼 우리 병렬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가 일정하고 뭐가 분배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죠. 병렬 같은 경우는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총 전류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I1과 I2를 모두 다 합해라라고 볼 수 있어요. 요것을 우리가 I1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얘를 I2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1은 내가 알았으니까 I2만을 지금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럼 I2 어떻게 구해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내가 구해주게 되면 여기에 전압도 구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요 부분에서의 전압을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라고 하는 것은 IR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I라고 하는 걸 가서 보니 10, R은 몇입니까? 20. 그럼 전체적인 전압은 200V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도 200V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40분의 200이니까 전류값 몇 나옵니까? 5A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류는 전부 분배되니까 더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전체 전류는. 그러면 10과 5를 더함으로 인해서 15라고 하는 총 전류가 흐릅니다라고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에 나타나는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여기 A, B 단자를 딱 꽂았대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게 되는 전압이 몇이냐를 물어본 건데 이 도면으로는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좀 더 간단하게 한번 도면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도면은 직렬과 병렬을 나타낸 회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요? 네. 자, 볼게요. 여기 전압이죠. 전압이 쭉 가해지게 됩니다. 전압이 와서 보니까 나눠지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거 뭐예요? 병렬이겠죠. 원래 딱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네요. 전류가 흘러서 위아래로 나눠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병렬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병렬로 여기는 쭉 80kΩ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80kΩ이라고 하는 게 쭉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쭉 흐르다 가서 보니까 여기 AB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내가 단자를 찍은 모습이기 때문에 회로를 나타낼 때는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럼 쭉 일직선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얘와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다? 직렬 관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은 병렬 연결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둘은 직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없는 걸로 해서. 근데 이것도 하나 고칠게요. 우리 해설을 가서 보게 되면은 반대로 적혀져 있죠. 둘이 직렬이고 둘이 병렬이라고 나왔는데 아니에요. 이 둘 자체가 지금 병렬인 거고 이 둘 자체가 직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A, B에 걸리게 되는 전압은 이라고 나왔으니 결국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물어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엔 이 저항에 있는 전압값이 몇이냐를 물어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걸 내가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을 먼저 가서 볼게요. 80kΩ로 되어 있는데 80이 얘도 전부 다 80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넣어주는 전압을 가서 보니까 그 전압은 몇이래요? 120V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직렬과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일정하다. 대신에 전압이라고 하는 게 분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과 병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일정하다. 대신 전류가 분배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쭉 전류가 흐른다. 전압을 이제 같이 구해야 되니까 자 와서 볼게요. 보니까 두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죠. 병렬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병렬 같은 경우는 전압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120V라고 하는 게 아래도 120이 가고 위에도 120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120V에 대한 전압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와서 보니까 직렬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은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저항값이 서로 80과 80이 같잖아요. 그럼 동일한 값으로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그럼 120, 120 나눠지니까 여기 몇 걸립니까? 60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60이다라고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개념만 내가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압계를 가서 보니까 10V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기 5ohm에 걸리게 되는 이 저항의 전압이 10이라는 거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A와 B에 들어가게 되는 전체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죠. 그럼 또 가서 보니까 직병렬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직렬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분배가 되겠지만 병렬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일정합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뭘 먼저 구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전류값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도 전압이 얼마나 걸리고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류입니다. 전류는 I죠. I는 R분의 V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R이라고 하는 거 5였고요. V라고 하는 건 10이었습니다. 그럼 몇입니까? 2A입니다. 라고 전류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직렬에 있어서의 전류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2A라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A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너무나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IR이다. 그럼 I라고 하는 것을 가서 보니 2가 될 거고 저항이라고 하는 거 20이 되니까 총 몇이 됩니까? 전압은 40V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직렬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분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압이 걸리는 것은
여기 있는 전압과 여기 있는 전압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전압 몇이었다? 40이었었다. 그럼 요 회로 자체에 걸리게 되는 전체 전압은 몇이 되는 겁니까? 둘을 더해주니까 50V라고 하는 전압이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병렬이라고 하는 건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도 50V가 흐르면 여기에도 몇 볼트가 흐른다? 50V가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는 전류가 몇이 걸리느냐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걸리게 되는 세 번째, 전류값은 몇이 되겠느냐? I는 R분의 V다. 그대로 대입해서 주면은 R이라고 하는 건 10, V라고 하는 건 50. 결국엔 전류 몇이에요? 5A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류값이라고 하는 것은 5A구나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A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5ohm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전류 혹은 전압을 내가 구하게 되면은 값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먼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둘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병렬 같은 경우는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5이 걸리는 거고,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분배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걸리게 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전류와 아래에 있는 전류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2와 5를 더한 7A라고 하는 전류값이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직렬이라고 하는 건 왜? 일정하니까. 전체 덩어리가 일정하니까 전류값이. 그래서 여기는 분배가 되지만 직렬은 서로 일정하다. 따라서 여기는 7A라고 하는 전류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네 번째. 저쪽에서 걸리게 되는 전압은 몇이 되느냐를 구할 수가 있죠. V는 IR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I라고 하는 것은 7, R이라고 하는 것은 5. 그럼 결국 몇 나옵니까? 45라고 하는 전압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덩어리는 지금 현재 직렬이에요. 요 덩어리가 있고 요 덩어리가 있으니까 서로 직렬이니 직렬 같은 경우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분배된다. 그럼 전체적인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더해주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걸리는 전압 35V.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은 50V.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전체 전압은 몇이 되는 거다? 35와 50을 더해서 85라는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문제를 우리가 쭉 가서 풀어보다 보니까 내가 직병렬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나온 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가장 쉬운 공식으로 푼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도록 하고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론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